동생들 안녕. 최준진담의 찰스형이야. 오늘은 최준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뉴스에 대해서 다루는 시간을 잠깐 준비해 보려고 하는데, 현대차 그룹에서 공채 제도를 없앤다 라는 것을 2월 14일 날 발표를 했지. 그래서 이제 한 두 달 정도가 됐는데, 좀 이제 상반기 공채에서 현대차 그룹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반응은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뉴스로서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도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 어떤 것에 좀 더 중점을 두어서 준비하면 좋을까, 특히나 내가 현대차 그룹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 자, 그룹 공채가 없어졌다. 공채가 없어졌다는 말은 뭘까? 공채라는 거는 이제 대규모로 상반기 공채, 하반기 공채 이렇게 해서 신입사원을 수백 명 단위로 한 번에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대규모로 뽑는 걸 말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서류를 먼저 넣고, 서류에 통과한 사람들은 SAT, HMAT 이런 거 같은 이제 직무적성 평가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통과한 사람은 면접을 보고, 그래서 통과한 사람들이 최종 합격을 하고, 그 사람들이 심사원 연수를 받고, 그래서 또 전체 그룹의 연수 과정을 통해서 보통 그룹 교육, 계열사 교육, 직무 교육 이렇게 하다 보면 대충 한 3, 4개월 이렇게 흐른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실제로 실무에 배치를 받는 이런 형태의 공채를 없애겠다. 그럼 어떻게 뽑느냐? 수시로 뽑겠다. 수시로 뽑는다는 건 뭐냐? 200명, 200명 두 번씩 뽑던 거를 1월 달에 50명, 2월 달에 70명, 3월 달에 20명 이렇게 뽑는다는 거야. 그래서 인사팀에서 어찌 보면 하나의 기준으로 뭉태기를 뽑는 것이 아니라 각 팀에서 요거는 재무팀, 요거는 설계팀, 요거는 R&D팀, 요거는 생산팀, 요건 영업팀에서 자기 나름대로 몇 명이 필요한지,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정해서 매번 나눠서 뽑는다. 이것이 바로 공채 제도가 폐지된다의 의미야. 자, 그럼 왜 이걸 폐지하는 걸까? 옛날에는, 옛날도 아니지, 사실 형도 내 공채를 진행했고, 사실 현대차 그룹을 제외한 나머지는 아직까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기준으로 뽑는 거야. 물론 상경 계열이랑 인문대생, 공대생 이렇게 나눠서 뽑고, 어느 정도는 나눠서 뽑지. 그래서 형이 경제학과를 나온 형이 생산직에 갈 일은 없겠지.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큰 어떤 테두리 안에서는 같은 기준으로 뽑아서, 어찌 보면 제너럴 스킬, 일반적인 스킬이 좋은 사람들이 뽑히는 거야. 어찌 말하면, 좋게 말하면 뭐든지 잘할 수 있고 두루두루 잘할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나쁘게 말하면 특징이 없고 한 분야에서 도드라진 전문성이 없는 사람을 뽑는다고 볼 수도 있겠지. 근데 이런 사람들이 뽑혀서 사실은 연수 과정을 거쳐서 사실은 면담 한 5분 거치고 연수 성적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배분이 되어버린단 말이야. 나는 사실은 마케팅을 너무 하고 싶은데 인사 분야로 가기도 하고, 나는 재무를 너무 하고 싶은데 구매 부서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직무, 내가 원래 가지고 싶었던 직무 전문성과 상관없는 일을 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을, 일반적인 기능을 가진 사람을 뽑아서 그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인사 배치를 하다 보니까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라고 현대차 그룹은 판단을 한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기업 내부의 사정도 있겠지만, 또 다른 사회 전체적인 트렌드로 보면 평생 직장의 개념이 점점 없어지는 거랑 연관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 옛날에는 내가 현대차 그룹만 들어가면, 내가 삼성그룹만 들어가면 어떤 부서를 가도 상관이 없었어. 왜냐? 나는 삼성그룹 안에서, 삼성전자 안에서, 현대차 안에서 30년을 정년까지 다니면서 재무도 해보고 영업도 해보고 구매도 해보면서 쭉 그 안에서 임원도 달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거니까. 하지만 요즘은 트렌드가 그렇지 않지. 물론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직을 많이 하게 돼. 대학원을 가기도 하고, 외국계 기업을 가기도 하고, 다른 대기업을 가기도 하고, 전혀 다른 형처럼 스타트업을 찾아서 나오기도 하겠지. 이렇게 이직이 미안해. 이렇게 이직이 많은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그 사람이 전문성을 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커리어를 계속 쌓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현대차 안에만 들어갈 수 있으면 뭐든지 상관없어,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현대차 안에서도 재무를 하고 싶어요, 나는 현대차 안에서도 영업을 하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원하는 것이 점점 디테일해지고, 그런 것들에 따라서 회사에서도 어떤 조직원들의 원하는 눈높이에 맞춰서 이런 채용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 거지. 그래서 회사적으로 필요한 역량을 좀 더 전문성을 가진 역량을 필요로 하는 부분, 그리고 인재상들도 평생 직장의 개념이 아니라 직무 전문성을 키우고 싶어하는 어떤 사람들의 요구,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이런 결정이 난 것 같아. 어찌 보면 인사팀 입장에서는 한 번에 두 번만 준비하면 되잖아. 어찌 보면 뭐 4월, 5월 막 바빠가지고 확 뽑아놓고 조금 덜 바쁘다가 또 9월, 10월, 11월 고생해서 팍 뽑고, 이렇게 두 번만 한 해 고생했으면 되는데, 인사팀 입장에서 솔직히 인사팀이 각 맡겨놨다고 전혀 관여를 안 하겠어? 1월 달은 영업팀 공채, 2월 달은 R&D팀 공채, 3월 달은 재무팀 공채, 이러면서 인사팀은 오히려 더 바빠지게 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꾼다는 그런 배경이 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건 이런 어떤 변화의 트렌드들이 다른 데도 갈 것이냐, 이게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지. 형이 봤을 때는 아직 당장 올해 내년은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아직은 현대차 그룹에서 먼저 변화를 시도하는 거야. 하지만 그래도 현대차 그룹이면 국내 재계에서 매출이나 자산 규모 2등 그룹이야, 삼성 다음으로. 그리고 뭐 시가총액, 주식시장에서 봤을 때는 삼성, SK, LG 다음에 4위 그룹이라고. 그 정도면 우리나라 경제 안에서 엄청나게 파워풀한, 영향력이 큰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리고 꽤나 이곳은 보수적인 집단이야. 그런 곳, 그런 정도 영향력이 크고 또나 보수적인 집단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건 다른 곳에서도 이걸 따라하거나 벤치마킹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뭔가 그런 변화의 실마리, 앞으로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야. 2017년에 삼성에서도 삼성 그룹 공채가 계열사 공채로 바뀌었지. 그래서 그룹 차원에서 한 방에 뽑는 것을 계열사별로 알아서 뽑아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계열사 안에서도 직무별로 알아서 뽑아라. 그게 바로 현대차가 시도하는 모델인 거잖아. 어쩌면 그래서 삼성그룹도 비슷한 어떤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정도는 해석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어찌 보면 아직까지는 현대차만의 이야기다, 하지만 이것은 점점점 트렌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은 뭐 이제부터 어찌 보면 이제부터 본론이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걸 준비하는 취준생 입장에서 뭐가 달라지는 거냐? 자, 일단은 5가지가 달라진다 라고 정리를 해줄게. 첫 번째는 내가 현대차 그룹을 준비한다라는 관점에서 상반기, 하반기에만 내가 뭐 쥐뽀 들어가고 뭐 스펙업 들어가고 잡코리아 들어가고 사람인 들어가서 공채 정보를 확인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원하는 직무가 언제 나오는지, 어떤 전형인지, 이런 것들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수시로 지원하고, 붙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 수시로 진행된다. 어찌 보면 좀 불편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내가 원하는 직무에 딱 맞춰서 지원하면 되니까 편할 수도 있겠지. 이거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상하반기 공채, 대규모 공채만 볼 것이 아니라 수시로 봐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변화점이야. 자, 또 궁금한 건 뭘까? 우리가 궁금한 거. 그래, 과연 채용 규모는 늘어날 것인가 줄어들 것인가? 일단 기본적으로 현대차에서 발표하기로는 채용 규모는 이것이 바뀌었다고 해서 늘어나지 않는다, 분산이 될 뿐이다 라고 발표를 했어. 하지만 뭐 실제는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 사실 현대차 그룹도 뭐 기본이 되는 뭐 다른 현대차 증권이라든지 뭐 현대카드라든지 이런 데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기본이 되는 현대자동차 자체가 지금 그렇게 뭐 글로벌하게 시장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지만, 기본적으로 발표하기로는 채용 규모는 줄지 않는다라고 발표를 했어. 자, 직무 중심 채용으로 바뀐다. 모든 사람들이 일괄적인 기준으로 통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별로 채용을 한다, 이 말이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가 바뀌는 것이고 뭘 준비하면 될까? 자, 쉽게 말해서 내가 재무팀 지원자야. 하지만 예전에는 나를 면접 보는 사람들은 재무팀일 수도 있고 인사팀일 수도 있고 R&D 설계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 생산을 담당하시는 분일 수도 있었어. 그지? 뭐 이건 회사마다 달라. 두산 같은 경우는 아무나 들어와.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직무에 맞는 사람들이 들어오지만 내가 재무 지원자라고 해서 반드시 재무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뭐 관련 분야, 뭐 상경 계열이 가는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신다고. 한 명 정도는 재무가 끼어 있지. 그렇지만 다른 분들도 계셔. 그래서 어찌 보면 내가 재무에 적합한 전문가로서의 뭐 역량을 뽐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팀 플레이어로서 조직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것을 할 수 있고 무엇이 주어져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했지. 하지만 이제는 아마 달라질 거야. 면접에서도 반드시 뭐 인사 공채 시즌이야. 인사팀 공채 시즌. 그럼 인사 직무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지원을 할 거고, 인사 직무를에 있는 현업 뭐 과장님, 차장님, 부장님, 상무님들이 나를 평가할 거라고. 그럼 당연히 물어보는 것들이 일반적인 것들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너 정말 인사 분야에 관심이 있니? 뭐 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니? 그 관심을 실제로 뭐 표현해서 네가 뭐 쌓은 경험이 있니? 뭐 너 장기적으로 인사 분야 안에서 자기 커리어를 어떻게 키우고 싶니? 이런 식으로 그 분야 안에서 있는 것들을 물어보고 평가하게 될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예전처럼 삼성전자면 난 다 좋아요. 저 영업도 잘할 수 있고요. 저 생산도 잘할 수 있고요. 저 재무도 잘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현대자동차의 생산이 너무 하고 싶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영업이 너무 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야를 좁혀서 준비하는 게 당연히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유리하겠지. 그리고 아무래도 해당 직무에서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직무 안에 그 직무 선배가 좀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되겠지. 예전에는 어쩌면 뭐 내가 삼성에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 삼성에 있는 사람 한 명만 알면 도움이 됐지만 삼성의 재무팀 사람을 아는 것 혹은 타 그룹에서 재무팀에서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알고 파악하고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야. 당연히 단순히 뭐 그런 것들은 자기소개서나 면접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에도 그렇지만 평소에 스펙을 쌓을 때도 해당 직무에 관련된 경험, 내가 영업을 너무 하고 싶으면 뭐 하다못해 마트에서 뭐 물건이라도 팔아보고 별것 아니지만 영업에 관련된 것들을 쌓아온 사람이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직무 중심 채용이 되면서 제너럴한 것, 일반적인 것을 준비한다기보다는 내 직무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뭐 내 네트워크도 쌓고 내 경험도 쌓고 스펙도 쌓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집중해서 준비하는 것이 당연히 유리하겠지. 자, 직무 중심 채용이 되면 경력직을 우대하는 것이 아니냐. 쉽게 말해서 중고 신입 같은 거지. 왜냐하면은 당연히 내가 마케팅 직무를 하고 싶어 해. 그렇지만 나는 대학교를 갓 졸업해야 한 마케팅 직무 지망생이야. 그러면 내가 경험한 마케팅이라곤 뭐 고작해야 인턴십 아니면 뭐 동아리 뭐 이런 수준을 벗어나긴 어려워. 현업 전문가들이 봤을 땐 정말 뭐 기초적인 수준이겠지. 그렇지만 현업에 실제로 졸업을 하고 작은 곳에서건 어디서건 간에 마케팅 직무를 6개월이건 1년이건 했던 사람들은 실무자들이 봤을 땐 훨씬 더 매력적인 후보자로 보일 수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신입들 입장에서 오히려 이게 문이 좁아지지 않을까라는 많은 우려를 하고 있어. 뭐 당연히 현대차 인사팀에서는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말을 했지만 이거는 경력직 중심으로 어떤 직무 중심으로 채용을 하게 되면 경력직을 우대하는 현상은 어찌 보면 어느 정도는 사실일 수밖에 없을 거야. 그래서 중고 신입들의 어떤 역습 같은 것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사실은 이 공채라는 제도는 한국이나 일본에서 되게 뭐 보편적이지만 뭐 미국이나 유럽처럼 서구권 국가에서는 공채 자체가 없는 게 대부분이야.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 그룹이 지향하는 것처럼 수시 채용 일반적인 거지. 그런 데서는 그래서 작은 기업에서라도 내가 마케팅을 하고 싶다 그러면 마케팅, 뭐 작은 회사지만 중소기업이지만 뭐 재무면 재무 이런 식으로 경력을 쌓아서 중고 신입, 뭐 신입도 아니지. 그러니까 주니어 경력직으로서 좀 더 큰 회사, 좀 더 큰 회사 이런 식으로 자기 커리어를 디벨롭해 나가는 것이 일반적이야.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중소기업에서 커리어를 시작해서 일종의 딱지가 붙었기 때문에 거기서 대기업을 가는 것은 아직까지는 많이 없는 것이 현실이야. 그래서 현대차 그룹에서 이렇게 어떤 직무 중심 채용으로 간다. 그러면 당연히 직무 경험이 있는 경력직, 주니어 경력직을 우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진짜 우대로 나타날 것이냐. 그래서 내가 현대차 재무를 바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중견기업에서 재무를 경력을 쌓고 지원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으로 이어질 것이냐. 이거는 아직은 좀 봐야 될 것 같아. 한국은 아직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계단식으로 좀 더 내 회사와 커리어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큰 회사로 간다기보단 난 뭐 태초부터 뭐 신입사원 때부터 대기업이면 쭉 대기업이지,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계급적인 그런 사고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변할지는 미지수야. 자, 그래서 수시 채용 규모, 직무 중심 채용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경력을 우대되는 현상이 어느 정도로 나올 것인가, 이런 것들을 취준생의 입장에서 살펴봤는데, 자, 그거는 지금 현대차 그룹에 대한 얘기고, 일반적인 취준생의 얘기로 돌아가서 보자. 5번째,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야. 일반적인 취준생 입장에선 내가 현대차 그룹을 1순위로 물론 지원할 수 있어. 지망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지만 아직 삼성, SK, LG 이런 모든 다른 회사들이 제도를 바꾸지 않은 가운데 현대차 그룹에만 맞춰서 나는 찰스 형이 얘기해 준 대로 직무 전문성 완전 우선해서 할 거고, 수시 채용으로 막 지원해 볼 거고, 직무에 관련된 네트워크 쌓고 스펙 쌓을 거야. 찰스 형 말 듣고 갈 거야. 이건 위험한 생각이야. 현대차만을 위해서는 그것이 당연히 확률을 높여주겠지. 예를 들어서 내가 원래 다른 방식으로 준비를 했었으면 합격할 확률이 20%였는데 현대차 그룹의 수시 채용 트렌드에 맞춰서 준비를 하면 40%가 될 수는 있겠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라는 거야. 60%의 확률은 난 떨어진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물론 현대차 그룹이 일지망이라 할지라도 다른 그룹의 공채들을 놓쳐서는 안 돼. 놓칠 수는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다른 그룹에서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현재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반기 공채, 하반기 공채, 그리고 아까 말했던 자소서, 서류부터 인적성 평가, 면접으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형태의 인재를 뽑는 방식, 공채들에 여전히 내 힘을 기울여야 된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일반적인 형태의 공채, 기존의 공채의 절반 이상의 힘을 쏟는 것이 아무리 현대차 그룹을 일지망으로 하는 사람일지라도 맞는 선택인 것 같아. 그래서 물론 현대차 그룹을 얼마나 내가 힘을 쏟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거야. 근데 취준생 입장에선 현대차 그룹도 엄청나게 큰 그룹이기 때문에 놓칠 수 없는 기회고, 다른 쪽도 놓칠 수 없는 기회지. 결국은 이 힘을 어느 정도로 배분하냐의 문제고, 그래서 내가 그걸 희망하는 정도에 따라서 나눠서 밸런스 있게 해야 된다. 하지만 일반적인 기업들은 여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절대 그것을 다 놓아버리는 것은 좀 너무 위험한 행동이다. 그건 잊지 말고, 그래서 좀 밸런스를 잡는 것을 명심하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 자, 그래서 오늘은 현대차 그룹에서 공채를 없앤다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어떤 배경에서 나온 얘기인가, 이거부터, 그래서 과연 어떻게 변하는 것이고, 내가 취준생 입장에서 궁금해하는 사항들이 어떻게 실제로 전개가 될 것이며, 내 채용 준비를 어떻게 해야, 내 취업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봤어. 그래서 현대차 그룹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영상을 보면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꼭 현대차 그룹이 아니더라도 내가 일반적인 대기업 공채를 준비하고 있는데 현대차 그룹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내가 다른 곳도 바뀌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거나 관심 있게 좀 지켜보고 있는 친구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하고, 혹시나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 남겨주면 내가 댓글에도 답을 하고 또 다른 영상으로 준비를 해서 또 찾아오도록 할게. 오늘도 화이팅 하고 형은 여기서 물러가도록 할게. 동생들 안녕. 계속 기침해서 미안해.